저희가 일단 아무튼 오늘 들고 온 주제는 DB 업종의 네이버 파워링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이어서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DB 업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세계 해무 쪽으로 했었고 네네. 이번에 제가 보험 쪽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험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아니고 이제 좀 예시가 보험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준은대리님께서 DB 쪽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굳이 뭐 보험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회사 대상으로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 말고 그런데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데이터들 좀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DB 업종 네이버 파워링크 전략. 맞아요. 근데 일단 DB 업종 광고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환 그리고 DB지, DB 단가 이렇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의 뜻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시에서는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것. 네. 첫 번째 이제 전환. 전환 중요하죠. 네, 이제 전환의 뜻이 좀 달라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 시에서는 구매를 전환으로 치긴 하지만은 그쵸. DB에서는 뭔가 상단 신청, 문의 같은 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좀 전환이라고 이제 정의하죠. 맞아요. 네, 문의. 네. 그리고 이제 DBH,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뭔가 클릭이나 유입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후기성 있는 소재로 맞지 않는 키워드를 쓰면은 유입은 오를 수 있지만은 좀 허수 DB가 좀 많이 올라가요. 뭐 나는 보험 쪽에서 광고를 했는데 막 보험 원치도 않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무료 좀 자극제 멘트 보고 들어온 것 때문에 좀 허수 DB 양이 크고 좀 무의미한 광고비에 지출이 커지지 않나. 그래서 DB의 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좀 근데 좀 애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허DB랑 이제 실DB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더 뭔가 이 퀄리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했을 때 공장 같은데 그게 뭐 에어캡 뽁뽁이 같은 그런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 그냥 가맹 점주들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기 같은 거를 판매하는 곳일 수도 있고 한데 좀 큰 업체, 그러니까 그냥 업체랑 계약을 맺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좀 큰 업체랑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그런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그런 쪽 퀄리티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렵긴 해요. 이거를 핸들링하기가. 근데 단순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허DB랑 실DB 중에서 최소한 그 허DB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DB도 B2C DB가 있는 거고 B2B가 있다 보니까 좀 그거는 크게 차이가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드릴 게 통상적으로 이런 게 좀 먹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저 이제 DB 단가 아까 지휘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네. 광고비 남기기 전환수가 이제 DB 단가를 계산하는 공식이긴 한데 무의미한 클릭은 제외하고 전환이 높은 키워드에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이제 DB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거 외에도 제가 지금 최근에 하나 개설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사례는 이제 랜딩페이지 이탈률. 어찌됐든 이제 정말 좋은 소재를 써가지고 유입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랜딩페이지의 좀 부재로 인하여 좀 유입되는 경우가 이탈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제가 피드백 드렸던 사항은 스크롤 속도, 뭐 동영상 고요화질 동영상 같은 게 제일 첫 번째 랜딩되면은 스크롤 밑에 그래서 한국인 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로딩거리다 보면은 이제 안 내려요. 바로 나가버리시거나 아니면은 PC만 만드시고 모바일에 최적화 안 돼가지고 모바일로 보면 막 사진 다 잘려 있고 글 잘려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지적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DB 회사예요. 회사인데 너무 자기의 그 차 있어요 대표님이.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너무 말해줄 게 많아 정말로 고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적어놔요. 막 여기저기 홈페이지 내에서. 블로그 마냥이죠. 네, 맞아요. 홈페이지랑 블로그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가다가 정말 좋죠. 노출 표현하는 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또 이제 보자마자 이게 뭐지 하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랜딩페이지 이탈률 줄이는 것도 단가 낮추는 거에 핵심 중 하나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막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운영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분명히 우리가 이 키워드에서 전환이 잘 났던 키워드고 가끔 잘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근에 사진 건데 그 저희가 밑에 상단문이 남기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네. 보통 그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하단 바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내리던 어느 페이지로 이동을 하던 그거는 항상 저희의 하단에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어쨌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일단 인지를 시키게 하고 그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보다가 사람마다 원하는 정보 양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첫 페이지만 보고 바로 문의를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두세 번 내리다가 괜찮아서 문의를 남길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 하단바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면은 전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 밑에 내리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메인 페이지도. 근데 가장 끝에 상담 신청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맣게 저희 FTP 정보 기입하는 데처럼 네네. 굉장히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음. 하마터면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 개선함으로써 전환율을 꽤나 많이 끌어올렸던 사례였어가지고 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 또한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주신 거 하니까 하나 생각난 게 네. 랜딩 페이지 이탈률 네.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좀 액션을 줄인다. 전환까지 네.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음. 들어가서 뭐 누르고 뭐 나이 선택하고 뭐 개인정보 동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의 자체까지 하시다가 또 이제 DB 업종에서 좀 연령 타깃층 고객들이 연령대가 높은 좀 네. 이제 네, 스마트 기기에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DB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관적이지 못하면은 할 줄 모르겠다 하고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특히 네. 유입 대비 전환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문의까지 액션을 좀 줄이는 것도 랜딩 페이지 최적화의 네. 중요도다라고 네. 좀 생각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액션 자체에서. 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내 컨디션은 비단 이런 DB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커머스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파악해서 성과 볼 때 같이 파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네. 좀 정리하자면은 이런 것들 음. 할 때 어쨌든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맞아요. 파워링크하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 입찰가 중요한데 입찰가 생각하실 때 CPC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제 CBR이나 CPA로 관리하시는 게 좀 많이 적합하다. 네. 이 업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CPC 단가. 사실 이것도 좀 예시가 많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입당 비용이 당연히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긴 하겠죠 이제. 근데 유입당 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클릭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뭐 생각보다 전환율이 많이 낮아요. 그럼 사실 저희의 CPA 단가가 쭉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거죠. CPC 단가만 좋으면 사실 저희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최대한 그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이것도 좀 폭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CV 뭐 등등등 네. 같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환 잘 되는 키워만 모아가지고 캠페인을 새로 생성하고 나머지 그룹에는 좀 과감하게 제거를 하는 게 좀 가끔 그런 게 있어. 나는 어떻게든 노출 많이 시킬 거야. 어차피 CPC는 안 누르면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긴 분들이 하죠. 많은데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예산이 크지 않다면은 물론 예산이 크면은 다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이제 광고 제품이 소중하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안 나오는 건 굳이 켜둘 필요는 엄청 없다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꼭 잘 나오는 키워드만 모아가지고 그 키워드에만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약간 네. 저는 전환 키워드에 집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예산이 얼마든 간에 전환 키워드에 집중을 하는 거는 사실 저희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 DB 단가가 튀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뭔가 조금 더 말씀 주신 대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조금의 그런 누수도. 네. 왜냐면 아니면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광고가 그냥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네. 키워드들까지 다 켜버리면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몇 시간밖에 운영 안 되고 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DB 같은 경우에 특히 CPC 단가가 이커머스랑은 좀 다르게 많이 높잖아요. 높은 네. 것들은 거의 뭐 10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비싸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건 좀 데일리로 모니터링을 좀 많이 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 오늘 주제가 네이버 파워링크 맞습니다. 이제 파워링크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파워링크는 그냥 검색어 기반 노출 광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요 의미는 고객이 어떤 단어로 들어오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드리다 보면은 아까 제가 보험 말씀드린다 했는데 맞아요. 이제 실비보험이란 키워드는 그냥 정보 탐색자라고 이제 설명드리면은 전환 의도가 거의 없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지 않나 라고 네. 생각들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넣어 나가서 실비보험 장단점 요 키워드는 뭔가 비교나 학습하시는 분들이 좀 주로 선택하지 않는 키워드인가 맞아요. 생각 들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실비보험 전화 상담 아니면 뭐 실비보험 무료 신청 이런 키워드들은 진짜 전환 인사가 극도로 높은 사람들이 검색할 의도가 있는 네.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내려갈수록 GP 단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클릭률도 낮긴 하지만은 어쨌든 클릭 대비 전환율이 너무 잘 나오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세분화해가지고 키워드를 세팅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키워드 확장하거나 보통 이제 세팅하실 때 물론 이제 뭐 키워드 조합, 키워드 많이 넣는 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무조건 대량 이거보다는 양보다는 사실 어떤 키워드로 확장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시겠죠? 이제 광고를 세팅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겟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키워드는 더더욱 그런 게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할 때 이게 필요할 때 무슨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역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내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 이제 마케터로 있다 보니까 가끔은 저희도 그게 힘들 때가 있는데 세팅할 때는 항상 항시 그러니까 키워드를 세팅할 때 딱 뽑아본 다음에 내가 진짜 실제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마인드맵처럼 그냥 짜가지고 메인 키워드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실비보험이라는 이런 메인 키워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어떤 니즈를 가질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붙여보는 거죠, 살을.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탐색 그냥 이건 사실 누구나 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장 이거를 할 게 아니어도 그냥 뭐 있나 한번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리고 장단점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비교나 학습 단계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전화 상담, 뭐 문의 이런 게 확실히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키워드긴 하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키워드 세분화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마인드맵 근데 저는 마인드맵이 좀 남들이랑 다른가 봐요.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게 남들이 많이 검색하고 많이 좀 끌리는 단어가 생각했는데 정작 마케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만져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단어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들까지가 있더라고요. 업종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되긴 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뇌피셜. 맞습니다. 뇌피셜은 절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저같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내가 소수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나처럼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 맞습니다. 검색량이나 아니면 타사 경쟁사들이 이제 어떤 검색어 쓰는지 그런 거 참고하기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색어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요거 제가 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집행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네. 일단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가 좀 높아요. 이제 맞아요. DB 찍고 많이 높진 않는데 지금 저 시간이 좀 지나가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은 제가 네. 집행했을 때 15,000원 접수했을 때 정도가 이제 네. 단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환율은 보통 4.3 한 23? 4.23? 대충 4%대. 네, 4%대. 그거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거 DB 업종 치고는 전환율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좀 생각했던 키워드인데 또 이거 세분화 시켜보면서 실비보험 전화 상담
키워드 했을 때 요거는 거의 한 단가가 6,000원? 네. 내가밖에 확 내려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전환율이 거의 20% 가까이 찍었었어요, 얘가. 어. 그래서 와 이게 그래서 이게 황금 키워드다라고 음. 이제 말하는 그 중에 키워드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여기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세팅할 때 그 세분화 시켜가지고 네. 뭐 실비봉 같은 메인 키워드도 무조건 넣되 뭐 이제 좀 세분화한 거 전화 상담 무료 비교 신청 네. 이런 거는 무조건 넣자. 음. 이게 처음에는 광고주분들이 뭐 한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세팅해놨는데 정말 운이 안 좋으면 한 달까지 갈 수 있어요. 전환수가 0이 찍히는 거는. 그러면서 이거 왜 넣냐 이거 빼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굳고 말립니다. 한 달 동안 솔직히 태워봤자 돈 5천원도 안 태우는데 DB 한 건만 해도 DB 단가가 매우 싸지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왜 끄냐 어차피 우리가 이건 관리해주니까 무조건 가져가자라는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유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 그렇죠. 네 뭐 그게 뭐 저희 직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설득의 연속이죠. 네, 설득과 증명의 연속이랄까. 네 이제 완전 설득을 했는데 증명을 못하면 거기 또 그거는 이제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실 저희 광고가 물론 이제 저희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제안을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100% 항상 잘 먹혀 들어가진 않잖아요. 100%는 없죠. 저는 그것 또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으니 그럼 다른 방향을 빠르게 제안하는 게 저희 직업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키워드마다 제가 사례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례 가지고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 제일 궁금하실 부분 네. 먼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 세분화를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키워드는 저는 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정보형, 탐색형, 전환형. 정보형, 탐색형. 탐입니다. 아니 이 키보드 저랑 안 맞아요. 전환형.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정보형은 당연히 한 실비보험이고 뭐 탐색형은 상담 그리고 이제 전환형은 진짜 무료 막 상담 이렇게 전 진짜 잘 나오는 키워드 이렇게 요게 이제 뭐 보험업종이야 제가 말한 거 기반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지만은 모르진 처음 하는 거 내가 이쪽 업종에서 뭐 의료 쪽이야 의료인데 뭐가 이런 탐색형이고 뭐가 전환형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처음에는 좀 단가를 좀 낮게 가져가더라도 좀 오래 풀어놓고 광고를 거기서 이제 광고나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본인만의 그 키워드를 정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분비한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는 저한형 키워드만 따로 묶어서 그룹화 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묶어서 뭐를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 거의 한 7-80% 저는까지는 집중시켜요 전환형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통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가는 메인 키워드들도 있긴 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튼 내부 컨디션 자체가 좋으면은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메인 키워드들도 있어서 확실히 예산 소진율이 이쪽 캠페인 자체가 높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에 거의 한 7-80%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군요.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이게 아마 사실 세팅이라는 거에 정답은 없잖아요. 이게 네. 사람마다 본인이 대시보드에서 보기 편하고 예산 관리하기 편하고 네, 아무튼 관리하기 편한 대로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예 차라리 뭐 키워드의 성향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네.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정한 키워드들은 좀 물론 관리하기 어려워요. 퍼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긴 한데 막 따로 즐겨찾기에 뭐 등록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저희 막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팅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여기 네 주시면은 차라리 저희가 권한 네. 받아서 그냥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 확장 시에 마지막에 전환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할 건데요. 네. 이제 비교, 상담, 신청, 무료 같은 거는 좀 우선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않나 하는데 여기서 팁 같은 게 있다면은 네. 무료. 요 키워드가 요 제가 방금 4개 말씀드렸나요? 키워드? 네. 4개 중에 퀄리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료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네. 정말 내가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4개 중에 한 2개 아니면 하나밖에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무료는 무조건 넣어보시는 게 아, 빠른 좀 높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이지 않나. 요거는 제가 TV 업종 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쵸. 네, 이제 가반수 이상의 TV 업종이 무료의 키워드가 퀄리티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그쵸. 보통 그렇죠. 무료 상담 신청이라던가 네. 아니면 무료 뭐 시착 가능 이런 거. 아, 막 이런 맞습니다.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무료 당일 시착 가능 뭐 이런 것들 확실히 좋기는 하죠. 네네. 이게 무료라는 거는 그냥 이커머스든 DB든 다 그냥 똑같이 소비자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무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상담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여기 왜 세분화 했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DB 품질 필터링 구조라 해서 DB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담이 가능한 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광고 돌려가지고 막 전환도 많이 나오고 막 아 좋다 나 막 마케터랑 일하면서 전 마케터한테 너무 좋다. 막 원래 한 건 안 나오고 하루에 막 10건씩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 왜 광고 대행사를 바꾸려고 하시냐 물어보니까 아니 전화하면은 막 대부분 뭐 안 눌렀는데 뭐 조건이 안 맞는데 뭐 보험회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DB 손해보험인데 막 거기 뭐 보험사 뭐 실비보험 아니 예측이 잘 안 되네. 아무튼 완전히 그냥 다른 네, 어떤 말씀이신지 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조건이 예를 들어 뭐 DB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거주하는 사람만 아니면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네. 뭐랄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DB 같은 경우에는 뭐 이커머스는 그냥 한번 구매하기 누르면 바로 그냥 전환이지만 DB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내부에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최종 전환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광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인 전환 부분이죠. 왜냐하면 상담 이후의 전환율은 내부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애초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2차까지 될 수도 없는 애초에 될 수 없는 그런 DB가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맞지 않는 키워드는 이런 그냥 좀 질이 낮은 DB밖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이 또 있어요. 이제 키워드에도 있지만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뭐 소재 구성 네. 이런 거에서 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랜딩 어떻게? 페이지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신청, 아니면 만 30세 이상 전용 상품, 아니면 뭐 특정 지역, 뭐 이제 부산 거주자 신청 가능 이런 거 같이 처음부터 소비자가 들어오기 전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딱 난 여기 안 맞구나.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눌러보는 건 아니긴 한데 아, 눌러보는 그렇죠. 분들도 있어요. 항상 맞습니다. 말씀드리죠.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 같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소재 내에서 조건을 필터링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DB의 질을 그나마 높이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유자극점만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는 좀 의도가 두 개죠. 제가 사용했을 때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4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 근데 이제 4등급이라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은 죄송해요. 말이 그러니까 딴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만 30세 이상 유주택자 항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정말 내부적으로 조금 기준치를 낮춰가지고 또 누구나 가능한 기준. 그러니까 요게 그냥 누구나 가능 이런 것보다 뭐 만 10세에서 좀 가상돼서 말하면 만 10세에서 만 80세 사이 가능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심리 자체가 나가 되네? 그죠?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가? 이렇게 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람만 해가지고 필터를 거는 건 이유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사람 심리를 이용한
타겟팅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심리 흥미유도? 네, 흥미유도 흥미유발? 유발?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만 오세요라는 그런 광고 보면 저희도 약간 혹 하잖아요. 근데 마침 네. 내가 그게 필요했고 근데 마침 내가 나한테만 좀 이 날- 사람만 뭐 무료 혜택 아니면 이 사람만 뭐 혜택이라고 하면은 안 해서 좋을 건 그렇죠. 그죠. 안 해서 안 날 좋을 건 날 위해서 뭔가 나오는 것 같다. 그쵸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DB 업종, 그러니까 물론 모든 광고가 그렇긴 하지만은 네. 좀 DB 업종이 요게 제일 심해요. 말씀드릴 게 심의. 맞아요. 네. 심의. DB 업종이라는 게 보니까 뭐 이제 금융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개인 정보로 갈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저희 나라에서 좀 심의가 좀 엄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맞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이버는 좀 사전 심의 없이 광고는 집행이 가능해요. 네. 바로 올리는데 이 광고 집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광고가 딱 꺼지고서 막 계정을 정지 먹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 삭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저는 당연히 없었지만은 분명하게 이제 있었다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기반의 자동 필터링이나 수시 수동 공수 방해 이런 걸로 네이버는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정말 본인이 이쪽에 심해서 잘 알고 그러지 않는 이상 소재 자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깥쪽으로 맡기는 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 대출 분야 이런 거는 돈, 신용, 개인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네. 각종 부재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자체에서 뭐 건기식 약품은 당연히 심의 필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고요. 맞아요. 무조건 그리고 있죠. 이제 돈은 이제 뭐 금융위원도, 금감원, 맞아요. 국토부 같은 심의 기준이 다 따로 있어요. 네이버가 맞습니다. 정해준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네. 거는 다 좀 체크를 하셔야지 소재 제약에 좀 괜찮으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특히 네이버 쪽에 뭔가 심의가 빡 타이트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막 타이트해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굉장히 번거롭긴 합니다. 심의할 때 또- 받을 때마다. 또 심의 얘기하니까 또 요즘 또 핫하죠. 요즘도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자담배가 많이 뜨죠. 아, 네. 네. 이게 원래 심의 때문에 여기 전자담배라는 항목 자체가 광고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기준이 유해지면서 좀 광고가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냥 정말 많겠지만은 이제 평소에 누구나 좀 실수할 만한 당연하지만 좀 그런 거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 뭐 허위나 과장 표현. 뭐 이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해요. 네. 뭐 이제 전원 승인, 뭐 누구나 가능, 무조건 1등. 근데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표현 광고 중에. 요거는 좀 말 조금만 유도를 잘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런 걸 쓰려면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 오해 유발이죠. 네. 뭐 정부 지원, 국가 정책 상품. 음, 근데 정말 그런 상품이 아닌데 이런 거 아. 사용하게 되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네이버를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영업할 때 뭐 우리 네이버다 다 빼놓고 그냥 아, 그쵸. 네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들어가지고 아,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자체적으로 많이 제재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거는 DB 쪽에서 유독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허위 인증이나 수상 내역 하실 때 이거 누가 나 알겠어 누가 네. 이거 막 들어가가지고 자격증 쳐오겠어 아.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미아래로 광고 떠 있는 사람들 다 경쟁사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광고 소식 잘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초반에 만약에 이런 좀 심의가 많이 이제 타이트한 그런 그 기준이 타이트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광고 세팅 하실 때 이 기준이 그냥 딱 정리돼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 되게 보기 쉽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나 이렇게 마케터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따로 맡기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집행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굳이 그거를 당연히 읽기도 하지만 저희도 업데이트된 내용도 항상 받고 하지만
그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하게 좀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막 잘 진행되고 막 로아스 잘 나오고 저랑 잘 나오고 막 사업풍해가지고 막 그렇게 싱글벙글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출근해 컴퓨터 켜보니까 계정이 없다. 이렇게 뜨면 정말 피눈물 나죠. 이게 정말 1년이 지나서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네. 이게 당장 안 됐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전원 승인 누구나 가능 이런 불가능이긴 했는데 네. 가끔 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건 좀 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무슨 할인 수칙이나 기준에 근거가 있는 것만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80% 할인 음. 이런 느낌으로 수치화되는 게 그러니까 호구가 아닌 이상 그쵸. 네 수치가 가장 정확하죠. 이게 AI가 판단하기에도 맞고 이게 처음에 80페이지에서 들어갔는데 랜딩 페이지에 똑같이 80이 적용돼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딱 적당한 거죠. 네. 아니면은 이렇게 수치처럼 또 예를 들어서 월 최대 뭐 8만 원 절감 효과 이런 거 했을 때는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여기 이제 맞아요. 공신적으로 인정이 맞는 수치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평균적으로 그냥 대략 8만 원 정도 우리를 이용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공신력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괄호치고 이제 언제 기준 네. 네이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어 2023년도부터 4년도까지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네. 기준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이라던가 이런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팁은 뭐뭐뭐도 가능. 그래서 문구를 좀 완곡하게 표현한다는 거. 네. 그래서 뭐 무식자도 신청 가능.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용 6등급 이상 한도 조회 가능. 근데 이제 무조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애매해요. 말장난이다 보니까 이 가능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나 무조건 돼 이런 게 아니라 신청 가능성 그쵸.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가 통과가 된다. 오해. 네, 우회.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1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랜딩 페이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만이 아니라 모든 폼, 정말로 시스템, 뭐 개발자와 거드리스 부분까지 다 건드려줘야지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솔직히 나 언제 다 찾아봐 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정책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리스트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네. 이제 본인이 직접 이런 거 관리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거의 외우는 식으로 매일 시험 치는 식으로는 거의 외워주셔야지 좀 피해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니요.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과 노하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늘 저희가 소두에 말씀드리지만은 100%는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완전이라는 건 없고 이제 사람 마케터마다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세팅할 때 일단 키워드 몇 개만 넣어보고 예산을 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어쨌든 예산도 한정적이시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맞아요. 참 지팡이는 모르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운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그냥 운영보다는 그냥 깔짝깔짝하는 네. 나쁘게 말하면 살짝 그런 네, 맞아요. 네, 그런 맞죠. spek자 나쁘게 했는데 저는데 정말 운영이라는 것을 광고에서 말이 꼬였네. 다시 말할게요. 네네. 광고에서 정말 운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 테스트, 분리, 집중 요게 거의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요것이 좀 광고에서 말하는 운영이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설계 이후에는 필터링과 추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빠르게 쳐내고 네. 필터링 그리고 뭐 추가 여기 이제 반복 네. 이 작업의 연속인 것 같은데 네. 필터링 하시면 되게 그냥 쉬워 보이긴 한데
이게 또 사람마다의 필터링 기준도 굉장히 네. 다르고 잡고 있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달라서 자체적으로 광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만의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기준은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신기하게 마케트마다 달라요. 네. 네, 물론 업종마다 잡아야 되는 기준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좀 그거 말고 외적으로 좀 봤을 때는 마케터마다 이제 본인이 운영했던 데이터 바탕으로 또 세팅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그냥 본인만의 기준 딱 명확하게. 근데 그 이후에 뭔가 그 기준을 잡고 추가를 하고 필터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기준을 바꿔보셔야겠죠. 광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봐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거의 여기 메비우시티처럼 그냥 자기 끝나면은 테스트 분리 집중, 테스트 분리 집중 이게 거의 저희 마케터의 거의 하루 일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번 정도는 말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주력 키워드, 전환율 잘 나오는 거, 원 나온 거 따라서 전환 잘 나온 거에는 좀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하는 게 테스트 분리고 이제 집중은 그에 계속 추가적으로 맞아요. 모니터링이라고 말하면 좀 쉽겠네요. 모니터링 계속 하는 게 이제 집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값이 없고 매년 트렌드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또 이제 나라가 좀 큰 이슈가 있다. 근데 거의 관련된 쪽이다. 근데 이게 정말 그게 우리 업종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는데도 터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좀 큰 사고치가 뉴스 나왔는데 아. 하필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 브랜드를 들고 나왔다 하면은 그게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맞아요. 광고비가 빵 뛰면은 그런 거 이제 대응을 못하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대응을 잘하면은 대응을 그렇죠. 못한 경우엔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 광고비가 다 소진돼 있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이 제일 중요한 단계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트렌드 자체가 사실 광고는 되게 민감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확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노출은 됐는데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이 트렌드를 알았으면 빠르게 대응해서 이 이슈에 우리도 이 흐름에 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해서 네. 사실 비단 이 파워링크에서뿐만이 아니라 트렌드 파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슈,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날그날의 이슈 사항들이나 아니면 트렌드나 다 좀 중요하게 들고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벌써 40분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 좀 정리해가지고 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키워드 요 부분 말씀 주셨는데 네. 전환 고효율도 맞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기준을 키워드로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네.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D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주로 홈페이지로 DB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화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개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뭐 이게 특성이 다르진 않나? 근데 웬만하면 사실 DB는 빠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고객들이랑.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만 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뭐 사실 그냥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디 뭐 견적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뭐 비용 알아보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쭉 견적을 넣어놓고 가장 먼저 연락분들이랑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광고를 켜놓는다고 해도 뭐 전환이 이게 시간대를 딱 보시면은 전환이 뭐 잘 나오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응대가 가능한 시간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근데 주로 이 전환 시간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하긴 하는데 주로는 이 실시간 응대 가능한 시간대에 넣어두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봇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문의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도 24시간 돌릴 수 있는 뭐 상담 센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챗봇 같은 걸로 그냥 간단한 사항들이나 이런 뭐 견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바로 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 광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이 전환 시간대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력은 없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각 그냥
사람이 진짜 사람이 이제 야간 그런 근무자 없이 그냥 사람이 요 낮 시간대 9시부터 보통은 6시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그 시간대만 이제 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굳이 그 이외의 시간대는 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들어와도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키워드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예를 들어 점유하고 있는 키워드 있잖아요. 네.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우리 업체 빼고 나오는 업체가 아무데도 없어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모르겠다마는 웬만하면 저는 특히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 더더욱 실시간 응대가 가능한 시간대 중에서 전환 잘 나오는 시간대 쪽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대를 아예 그냥 저희가 나눠서 세팅을 해주던가. 맞죠? DB 업종이라는 게 어쨌든 시간대 싸움이다 보니까 아까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다음 달에서 전화했는데 다른 데랑 뭐 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대 세팅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이제 시간 세팅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좀 광고비 누수를 줄이는 이유도 있죠. 막 예를 들어서 저희 새벽에는 간간히 일어나게 하는데 전환이 막 1년 동안 봐도 안 일어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뭐 굳이 그 금액이 좀 작더라도 무조건 꺼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 중인 게 좀 PC랑 모바일 시간대를 완전히 나눴어요. 그래서 PC는 이제 보통 9시부터 한 17시나 18시까지 정도 걸리고 이제 모바일은 네. 좀 예상이 된다 싶으면은 24시간 돌리긴 하는데 예상이 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PC가 안 되는 시간. 보통 이제 PC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그쪽 업무 시간대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요 그때 시간대를 분류하셔도 좋고 저 이제 저희 오늘 금요일 내일부터 연휴죠. 맞아요. 이렇게 연휴 같은 것도 좀 특수한 거 체크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거기다 놀러 가고 그러면은 그냥 모바일밖에 없으니까 컬리량이 맞아요. PC는 꺼버리고 좀 모바일만 같이 힘을 주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전환 나는 시간대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업종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좀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연휴 때는 모든 곳들이 이제 광고비를 싹 내리는 네, 시즌이 그러지 아닐까. 않을까. 심지어 연휴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좀 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커머스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사실 연휴 끝나고 면 저희도 기분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품이 안 나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그렇게 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성별? 중요한 거 성별? 성별 이것도 완전 업종을 많이 타죠. 맞아요. 이건 완전 업바업 업종 맞아요. 바이 업종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설령 연령대 또 지역 같이 아 맞아요. 네, 지역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게 좀 타겟팅한 네이버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막 지역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업종 특성상 이제 지역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는 사람한테만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막 전환율이 그렇게 실제 내부에서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도 받아도 되긴 한데 우리가 광고를 진행을 해봤을 때 아니면 실제로 전화를 뭐 하루에 몇십 통씩 받아봤을 때 이게 뭐 실제 성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뭐 많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굳이 그 지역은 집행을 하지 않긴 하죠. 네, 지역 특성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DB 단가 올리는 나가 낮추는, 낮추는 낮추는 거 맞아. 팀인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네, DB 단가 낮추는 팀이다. 네, 맞습니다. 연령대는 뭐 좀 요 세 개 중에는 좀 제일 저는 많이 걷는 게 연령대인 것 같아요. 요 세 개 네. 중에서 어차피 다 중요하긴 한데 연령대라는 게 어쨌든 보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지샘님이 저희 마무리 딱 하려고 했는데 5월에는 휴일이 많아서 광고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5월 사실 휴일 일반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날이죠. 네. 저희도 솔직히 저희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과에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근데 연휴 때 아시다시피 이제 DB도 그렇고 뭐 이커머스도 그렇고 특히 이번 설 때도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길어지면은 사람들 일단 대부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트렌드가 거의 10년 안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명절에는 특히 명절 맞아요. 해외로 나가는 맞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부터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던 곳들이 있잖아요. 여행 못 가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네. 하필 또 연휴가 뭐 한 이틀만 샌드위치라서 이틀만 쓰면 막 10일 연장 쉬어버리고 이러니까 네. 그냥 바로 그냥 해외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물건이고 뭐고 안 사죠. 왜냐면 그때는 여행으로 이미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여행도 그렇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의는 당연히 뭐 안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좀 특이 케이스 있는 것 같아요. 특수업종은 좀 연달을 좀 집중해야 하지 않나. 오. 올 가정의 달 선물 굉장히 많이 아 왔다 맞아요. 갔다 아 하죠. 맞아요. 카카오 맞아요. 몬트라던가 아니면 맞아요. 그런 업종 그쪽 입점되어 있는 매체들이 가던가 네. 아니면 여행이면은 이제 여행 쪽 그쪽 이제 DB 그쵸. 상품들이 광고비를 엄청 올리고 맞아요. 근데 한 그쪽으로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거는 거의 과반수 이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죽인다 말씀하신 건데 업종 특성상 이런 걸 좀 핵심적으로 노리는 업종도 좀 많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여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미 연휴 시즌 시작했으니까 여행은 조금 사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이긴 해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걸 당일 예약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미리 하잖아요. 이번 달에 넘어가면 거의 네. 한 달 전부터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이제 하고 해외 같은 건 이제 미리 광고를 집행을 좀 하고 뭐 당일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 관련 그런 액티비티나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위로 올려버리던가 하죠. 그냥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롯데월드나 서울랜드나 아니면 애들이랑 갈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같은 데들은 이제 파바박 쓸 수 있지만 해외 뭐 투어 상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실 좀 광고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뭐 그런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요거는 특이 케이스긴 한데 5월이 제일 광고비 많이 올리는 업종은 저기 회계세무 또 종소세 가이지 않나 내가 좀 많이 올란다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려가지고 네. 영상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큰틀로는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일단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도 네 남은 업무 처리하고 연휴를 즐기러 가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즐겨야 되니까. 울지 마세요. 네. 그럼 우선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뭐 DB 관련돼서 DB 파워링크뿐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그냥 매체 상관없이 뭐 질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연휴 중에도 확인하시나요? 저는 확인해야죠. 아 네. 저 성과주의 사인 때문에 성과만 봅니다. 워커 올리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뭐 답변 드리고 아니면 연휴 끝나고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조원이었고요. 4팀의 박준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